시간은 금입니다. 공부 방법 영상이니 1.25배속 이상으로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라 윤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총 2부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보처리기사 공부 방법 영상이 이미 있지 않느냐, 이 영상을 대체 왜 찍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처리 기사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라볼 때 시험에 대해서 판도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CBT를 학습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달간 혼자서 연구한 결과로 기존의 CBT 활용법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CBT 활용과 분석 부분에서 꽤나 많은 변화가 있으니 CBT 활용과 분석 부분만 꼭 중요하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혓바닥이 긴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본론인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공부 방법은 아예 비전공자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비전공자 기준으로 설명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 공부 방법은 말 그대로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대한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간혹 제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본인의 전공성을 위해서 혹은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사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거나 혹은 정보처리 기사로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애당초 제 공부 방법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도 멀고, 정보처리 기사 공부는 애당초 IT 지식을 얇고 넓게 공부했다는 하나의 기초지식 인증서이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로 그런 전문성을 이뤄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은 개념에는 전문 영어 숙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분석,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그래도 기사급의 시험입니다. 아무리 공부 방법을 뛰어난 것을 쓰고 좋은 자료를 쉽게 구글링해서 구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라도 공부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최소로 필요한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급하게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할 때 개념을 공부하지 말고 기출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비전공자시라면 최소한 3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하고 전체적인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 남기고 하는 그 기출만 보라고 했던 그 방법은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현업 경험이 있으신 전공자분들이 통하는 방법이지, 사실상 비전공자분들은 최소 3주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공부해야 하는 전체 공부 범위 파악을 위해 전체 공부해야 하는 범위의 개념을 빠르게 1회독 합니다. 전체 범위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파는 참고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꺼운 그 사전 같은 그런 참고서를 보는 것을 저는 지양합니다. 전체 범위 학습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훑어보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같은 두께의 참고서보다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처리 기사 정리 자료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관련된 무료 학습 링크는 제가 상세 보기에 초과해 놓을 테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약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최초 1회독 진행을 할 때는 잘 모르겠는 단어를 구글링 해가면서 해당하는 단어를 학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격이든 비슷하겠지만 결국 높은 등급의 자격증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학습과 이해고,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려면 해당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해설을 알아들을 정도의 용어 학습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이나 초심자분들은 어색하거나 처음 보는 단어를 파악하고 해당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기 참고서를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실기시험은 분명 모든 개념을 꼼꼼하게 보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격할 수 있지만 필기의 경우는 그렇게 꼼꼼하게 개념을 학습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4개의 선택지 중 정답을 고르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고 기존에 냈던 문제를 재활용하는 문제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다 모르고 해당 개념이 대략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도 CBT 분석을 통해 어차피 필기시험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두꺼운 참고서를 보게 될 경우 필기시험을 중도 포기하거나 전체 범위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필기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시중 참고서를 사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한 단원만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정도로 명확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얼추는 알고 있습니까?
이 개념이 이걸까요? 저걸까요? 정도를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전문 용어에 대한 숙지와 전체 학습 범위에 대한 인지 정도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필기시험에 대한 개념 공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CBT 분석을 할 수 있는 초석은 그 정도면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제 이전 2021년 정보처리기사 필기공법 영상에 합격 후기 댓글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얼추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필기시험이며 제가 말하는 필기시험에 대한 개념 공부는 CBT 분석을 위한 초석을 쌓는 단계지 개념 자체에 대해서 딥하고 심도 있는 전반적인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개념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CBT 기출 분석 부분입니다. 이전 2021년 버전의 CBT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초단기 합격을 하시고 합격 후기와 감사함을 제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2년에 들면서 조금 더 분석해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CBT 분석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CBT 학습이 중요하다, CBT 문제만 보면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 정말 말 그대로 CBT 문제와 정답만 쓱 읽고 나서 저 분석 끝났습니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CBT를 분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정답만 외우신 겁니다. CBT 분석이라 함은 아래의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이를 최소 2번 이상 실행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개념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가? 두 번째, 해당 개념은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세 번째, 해당 개념에서 파생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제가 CBT 분석을 할 때 문제 보기와 해설을 동시에 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CBT를 분석을 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CBT 분석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잠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2021년 CBT 분석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부터 2021년에 설명드린 형태처럼 최초 CBT 분석에 들어갈 시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 이유는 CBT를 3번 이상 풀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모르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개념 학습 단계에서 미리 전체 범위의 개념에 대해서 얼추 공부를 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합격을 위해 전 범위를 얼추 공부한 정도의 개념 정립으로는 CBT 문제를 푸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차피 처음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다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CBT를 최초 분석할 때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해당 개념과 파생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CBT를 분석하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개념인지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암기 및 이해하는 형태로 학습할 거거든요. 자, CBT는 해설과 보기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 개념과 전문용어 학습 단계에서 CBT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CBT 해설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중요하다고 한 것들에 유의하면서 CBT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T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모의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그 후 문제와 답, 해설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기사를 선택하고 정보 처리 기사를 선택해 줍니다. 최초 학습하실 때는 기출 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 보기 방법은 문제 전체 보기, 정답 보기 방법은 정답 진하게 보기를 선택하여 문제와 문제의 선택지 정답까지 통째로 학습합니다. 이런 형태로요. 자, 이렇게 CBT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습했던 전체 개념 중 필기에서 자주 출제하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추려내고 해당 개념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이회도까지는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고 문제와 정답 그리고 해설을 읽으며 해당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맞는 정답지들은 왜 맞는지 틀린 정답지들은 왜 틀린 건지 파생되는 개념 같은 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학습합니다. 자, 예를 들면 XP의 5가지 가치로 거리가 먼 것은 정형 분석이 정답이면 나머지 용기 의사소통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 XP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XP의 5가지 가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내용을 숙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면서 문제와 해설까지 통째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이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회독까지 하고 나서 3회독부터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제 필기에서 어느 개념이 중요한지, 어느 개념이 자주 출제되고 문제화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만약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앞의 과정을 1회독으로 줄이시고 지금 말하는 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3회독부터는 이제 한 문제씩 풀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를 모두 풀고 점수 체크를 선택을 하시고 모의고사 형태로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학습한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험 문제를 넣고 문제 풀기를 진행합니다. 해당 단계를 진행할 때는 최소한 앞에 2회독 이상을 하고 나서 해당 단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기를 하시고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했을 때 유의해야 하실 점은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찍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면 무조건 몰라요, 못 풀겠어요, 넘어갈래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CBT에서 내가 몇 점 받느냐를 체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명확하게 아는 문제가 무엇이고 모르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추려내고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CBT 안에서 100점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점수만 잘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3회독 때는 CBT 전체 범위를 기출 범위에 넣고 문제를 푼 후 모르는 문제를 추려냅니다. 해당 문제를 추려낸 후에는 전체를 PDF로 프린트하기 하여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무거나 일단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최종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문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Ctrl P를 눌러줍니다. Ctrl P를 눌러주면 PDF로 저장하기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장하기를 누른다면 이런 형태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나만의 오답 노트로 활용하여서 해당 문제들을 학습하고 보충합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필기는 진짜 무조건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정도까지 했는데 간혹 옛날 회차, 그러니까 조금 구버전의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2020년부터 변경된 신유형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CBT 분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해당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학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정말 불안하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3회독 때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여 추려내는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제 맞출 수 있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추려낸 문제들은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공자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 하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최소 2회독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뛰어난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은 1회독 하시고 그냥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평범하고 비전공자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오면서 필기와 실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계속 풀어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이 왔던 문의가 선생님 저 프로그래밍 문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선생님 프로그래밍 파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프로그래밍 파트 모르면 합격 못하는 거 아닌가요? 식의 문의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는 본인이 자신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간에 프로그래밍 파트가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학습해야 하는 순위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완해야 하는 과목이 프로그래밍 파트입니다. 정확히는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이제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사실상 프로그래밍 파트 문제를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 2, 3호 과목으로 평균을 올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파트를 필기 때 미리 준비해두면 실기 학습하실 때 한 번 더 복습하는 형태니까 실기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좋겠지만 대부분 단기 합격을 노리시거나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시간 투자 대비 최대한의 효율을 뽑으려면 4과목은 50에서 70점 사이로 생각을 하시고 1, 2, 3호 과목을 80에서 90점을 받아서 평균 점수를 올리는 게 합격하시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쉽습니다. 명심하세요. 정말 쉬운 문제도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도 맞췄을 때 똑같은 1점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을 하는 거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자격증만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증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말은, 즉 시간이 없고 급하면 코딩 파트는 최대한 학습 순위를 뒤쪽으로 미루고 평균적인 점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여 일단은 필기 합격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코딩 파트를 학습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싸 코딩은 안 해도 합격이다, 연파고가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곤란합니다. 간혹 제 공부 방법을 보면서 특정한 학원에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나름 유명한 네임드 학원이었긴 한데 굳이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기에 제가 학원명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은 좀 꼰대끼를 가지신 현업자분께서 따로 메일을 주신 내용도 있는데, 뭐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닌 거 아니냐, 현업 가서 어떻게 써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거냐,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냐, 당신이 한국 자격증에 질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많아지면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은 어떻게 하냐 라는 형태의 메일을 제게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는 돈을 벌기 위한 학생들을 엿먹이는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자격증 시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둔한 말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애당초 NCS,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초 IT 학습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 지식이 있다는 정도의 자격 증명이지,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IT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명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개념을 제대로 떼야만 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본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은데, 전공, 그러니까 본인 업무의 프로페셔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은 단호하게 말해서 헛소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쳐서 그런지 다들 좀 뭐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은 명확하게 다 알아야 한다는 식의 이상하고도 바보 같은, 지극히 학원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다 수능의 영향이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학습지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술에 속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초 자격증 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자격 증명 시험입니다. 60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정보처리기사 소유자고 100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정보처리기사 소유자입니다. 특정한 자격증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스킬 레벨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현업에 안 가신 분들이 하는 그런 꼰대스러운 마인드니까 그냥 그런 소리는 좀 무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단순 전공자들한테는 취업을 위한 스펙, 비전공자들한테는 IT 분야로의 이직을 위한 노력 정도,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스펙, 아니면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정한 분들에게는 뭐 가산점 이런 용도로 위한 것들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지도 않았을 거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제 영상 끄시고 뒤로 가셔서 그냥 본인들 바라시는 대로 참고서 사셔서 A에서 Z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100점으로 합격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는 학생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학업과 학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숭고하고 멋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학원의 상술에 놀아나지 않고 저처럼 효율을 조금이라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 학습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합격만을 생각했을 때는 원탑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조언과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처리기사 필기 공부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실기학습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